네, 이 시각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호실적에 힘입어서 영화와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테마성으로 코로나19와 엠폭스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주가 밀리니 제약바이오가 업종별 시소에 따라서 강세 시연해내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주가 하락하니 전선과 전력설비주들이 약한 상황이고요. BDI 지수 하락에 힘입어서 해운지수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자세하게 테마별 등락률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가 호실적을 발표했죠. 시간의 주가 현재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3분기 가입자 수는 총 2억 8,272만 명으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광고요금제 가입자 수가 직전 분기 대비 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4분기 매출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전년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넷플릭스는 4분기에 오징어 게임 시즌2 등 강력한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다 이러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현재 뉴가 11% 오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덱스터, 콘텐츠리 중앙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시죠. 앞서 살펴본 뉴가 가장 강하고요. 뒤이어서는 사마네트워크스, 바른손, 에이스토리, IMBC, 쇼박스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엠폭스 관련주 한번 살펴볼까요?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에서 올해 들어 엠폭스로 사망한 환자가 1,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다시 좀 부각을 받으면서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미코바이오메드 17% 넘는 강세 시연해내고 있고요. 랩지노믹스, 진매트릭스, 휴마시스, 진단키트 관련주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락 상위 섹터 반도체 관련주 살펴보시죠. TSMC의 3분기 호실적에 미국에서는 반도체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이를 이미 선반영했다고 풀이하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한미반도체가 5% 넘게 밀리고 있고요. 퀄리타스 반도체도 4%대, 에이징랜드는 어제 상한가 터치했는데 오늘은 3% 밀리면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HBM 관련주 좀 더 자세히 짚어볼까요? HBM 관련주 내에서는 인텍플러스가 6% 넘게 밀리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지금 현재 5%대 약세 지속하고 있죠. 현대차증권이 한미반도체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HBM 설계 변경으로 매출이 감소할 거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현재 이 시각 5% 넘게 밀리면서 주가는 11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원팩, 케이스텍, 레이제셀도 모두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최근 HBM 관련주 또 반도체 관련주와 전선이 같이 움직이고 있죠. 이 시각 전선주도 밀리고 있습니다. 전선주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서전기 전 5% 넘게 빠지고 있고요. LS 일렉트릭은 3%, LS 에코 에너지도 밀리고 있으며 가온전선, KBI 메탈, 재룡산업 모두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운 관련주 만나보시죠. BDI 지수가 3일째 하락하며 4월 이후 최저로 하락했습니다. 거의 5%가량 간밤에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점에 해운주들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KSS 해운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하림지주는 1.48%, 흥하해운은 1.46%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HMM, STX, 그린로지스도 현재 파란불 켜내고 있네요. 이렇게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섹터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오전장 ETF 시장 상황 살피면서 오늘장 주도 섹터 ETF와 특징 ETF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간밤 뉴욕에서 ETF들 어떤 흐름 보였을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미국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 보였습니다. 소비 지표와 실업 지표가 호조 보이며 경기 침체 우려는 완화됐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는 커졌는데요. 이에 실적에 따른 차별화 장세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가 또 한 번 사상 최고가 경신하며 다이아는 0.4%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 S&P 500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친 가운데 스파이와 QQQ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ETF 섹터들 확인해 보시죠. 장전 TSMC가 호실적 발표한 가운데 반도체주 전반이 강세 보였는데요. 특히 엔비디아는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종목인 속스엘이 강세 보였고요. 인버스 종목인 속스S는 약세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흐름이 엇갈린 가운데 헬스케어 섹터는 부진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미국의 건강보험사 엘러번셀스는 어닝 쇼크와 연간 가이던스 하향 조정에 주가가 10% 이상 하락했고요. 메디케어 노출이 있는 다른 헬스케어 주식들이 전부 타격을 받으며 헬스케어 기업을 추종하는 엑셀비와 바이오테크 기업을 추종하는 XBI는 하락의 레드라이트 켰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 시간 국내 증시 움직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ETF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3.24% 빠지고 있는데요. TSMC 호실적에 강세 보일 거라 예상됐지만 엔비디아와 TSMC의 갈등론이 부각되며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반도체의 경우 HBM 설계 변경으로 매출이 타격을 입을 거란 전망에 오늘 아침 목표가 하향 리포트 나왔다는 점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섹터도 확인해 보면요. 현재 1.01% 하락하고 있고요. 건설은 0.64%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말이 될수록 부각되는 금융 ETF 0.27% 상승하고 있는데요. 또 미디어 엔터 ETF가 오늘 1.2%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지난 3분기 가입자 수가 전 세계에서 507만 명 증가했다는 소식에 특히나 영상 콘텐츠 관련 종목들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ETF 특징 섹터들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글로벌 AI 반도체 관련 ETF가 견조합니다. TSMC의 호실적에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편 우리 시장만의 특징적인 섹터로는 제약 바이오 업종 꼽아봤는데요. 또 금값이 미국 대선과 중동발 불확실성에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금 채굴 기업들을 추종하는 ETF가 상승률 상위에 자리하며 미국에서는 거래량도 견조했습니다. 우리 시장 특징 업종과 ETF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 ETF 리스트업 해봤는데요. 그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타이거 200 헬스케어 레버리지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0.4%의 보수로 운용하는 ETF로 2015년에 상장한 장수 ETF입니다. 연간 수익률은 47.94%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순자산 총액은 45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유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유한양행이 가장 높은 25%대의 비중 차지하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위고비 품귀에 연일 크게 오르고 있는 한미약품, 오늘도 크게 오르며 ETF 수익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도 짚어보면요. 현재 1.27%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ETF 종목들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투자도 대박 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수연이었습니다. 네, 11시 13분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7% 하락하면서 2,600선 밑으로 내려온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1% 넘게 하락하면서 754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어제 TSMC가 깜짝 실적을 발표한 후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하며 마쳤습니다. 간밤 미국장에서는 옵션 만기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그래도 TSMC가 강세, 엔비디아도 장중 신고가를 달성했는데요. TSMC가 컨퍼런스에서 다시 한번 AI에 폭발하는 수요를 확인해 줬지만 국내 반도체주의 반응은 어제까지였나 봅니다. 삼성전자 현재 0.5% 하락하면서 6만 원 선 아래로 계속해서 내려온 모습입니다. 수급은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어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고 더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4% 가깝게 하락하면서 19만 원 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오늘도 약세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행사 이후로 계속해서 힘이 빠진 상태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 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2.33%대 상승하고 있고요. 또 오늘 현대차와 관련해서 소식이 나왔었죠. 인도법인 IPO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종 청약에서 공모 주식 수의 2.4배에 달하는 청약이 몰린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4조 5천억 조달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영증권은 인도 IPO 흥행이 주가 회복의 트리거가 될 수 있고 다음 주에 예정된 실적 발표도 우상향하고 있는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대차는 0.4%대 상승, 기아는 0.1%대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과 관련된 뉴스도 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진펜트라의 국내 처방 확대로 내년 1조 원 매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내년 총 매출은 5조 원을 무난히 달성할 거라 밝혔습니다. 또 연내에는 셀트리온 100% 자회사로 CDMO 법인을 설립해서 기존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계속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살고 있는 셀트리온. 하지만 오늘 주가는 0.2% 약보합권입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 살펴보시죠. KB금융이 1.28% 상승하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0.8%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을 보면요.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바이오 두 종목만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우선 알테오젠이 지금 0.9%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장중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매출 1조 원이 넘는 미국 기업 할로자임 테라퓨틱스보다 시총이 더 높은 상태인데요. 알테오젠의 주가는 어느새 40만 원 선을 향해 있습니다. 현재 1%대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각각 1.98%, 0.86% 하락하고 또 엔캠에 대해서는 오늘 2,500억 규모의 유상증자 발행을 결정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현재 3%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바이오주들도 확인을 해보시죠. 삼천당제약 최근 주가 변동세가 꽤 큽니다. 지금 4%대 하락하고 있고요. 리노공업도 오늘 5%대 하락하면서 꽤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장에 VI 발동된 종목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내려앉으면서 이렇게 하방 VI 발동된 종목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선 바이오주 안에서도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인 고바이오랩은 조금 전에 상방 VI 발동됐고요. 또 바이오스마트는 오늘 종속회사에 대한 스펙 합병을 통한 상장 공시를 내면서 오늘 하방 VI 맞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시죠. 다른 종목들은 뒤에서도 좀 하방부에 발동된 종목들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우선 샤페론과 한국파마가 이렇게 하방부에 발동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 VI 발동된 다른 종목들 또 어떤 종목들이 나타났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VI 특징주는 한미사이언스입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로 한미약품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미사이언스도 강세를 보이면서 이 한미그룹의 경영권 분쟁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두 건의 임시주주총회가 11월에 소집되기 때문인데요. 경영권 분쟁 중인 모녀 측과 형제 측이 각각 제기한 임시주총으로 한미약품그룹의 회장단인 모녀 측은 한미사이언스의 임시주총을 열어서 모녀 측 이사를 추가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하고요. 또 한미사이언스의 대표단인 형제 측은 한미그룹의 주총을 열어 모녀 측 인사를 해임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모녀 측의 한미사이언스 진입과 또 형제 측의 한미약품 지배권 확보를 둘러싼 분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미사이언스는 오늘 13%까지 급등한 후 현재는 7%대 상승하고 있고요. 한미약품은 현재 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영풍정밀은 두 번의 하방 VI를 받으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공개 매수가 21일에 마감되는 가운데 청약에 응할 수 있는 주식 매수 기회가 끝나면서 투심도 차갑게 식은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지난 MBK 파트너스의 공개 매수가 마감된 다음 날에도 주가는 9% 급락한 바 있습니다. 공개 매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주가는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모양새인데요. 현재 영풍정밀은 24% 장중 저점을 더 내려앉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까요? 오한시 기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기업 가운데 거래량 상위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넥스트 팬데믹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아프리카에서 올해 엠폭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상위 랩지노믹스와 휴마시스가 올라와 있고요. 이외 화면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진매트릭스와 미코바이오메드 등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이죠. YJ링크, 인스피온도 거래량이 높습니다. YJ링크는 표면 실장 기술 SMT 장비 업체로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글로벌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초가는 공모가 12,000원 대비 45.75% 오른 17,400원에 출발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 보안 솔루션 기업 인스피온의 경우 공모가 12,000원 대비 64% 오른 19,690원의 시초가가 형성됐는데 상승분을 조금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일에 상장한 셀비온도 보이는데요. 상장 이틀째 급등을 이어오다가 오늘도 장초반 10% 가까이 강세를 보였지만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속 장중 하락으로 전환했고, 뒤이어 SY스틸텍과 모비스까지 거래량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보시죠.
최상위 영풍정밀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지분 1.85%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분쟁의 캐스팅 보트로 여겨져 왔는데요.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영풍정밀에 대한 공개 매수를 진행했지만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더 높은 공개 매수가를 제시하면서 830주가 청약됐습니다. 영풍정밀을 둘러싸고 영풍과 MBK 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간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고려아연이 영풍정밀 지분을 무난하게 가져갈 것으로 여겨지면서 매도 물량이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요. 두 자릿수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뒤이어서 최근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급등세를 보여온 샤페론과 대화제약도 보이고 노을과 EM텍, 에이직랜드도 일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미반도체도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전날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고객사와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E가 8단에서 12단으로 설계 변경되면서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약세를 보이며 하락률 상위단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